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평택의 개발 축을 보게 되면 고도 국제 신도시가 있고 그 밑에 지제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위쪽으로 은행잎 모양처럼 생긴 게 바로 브레인시티입니다. 요 브레인시티가 기반 공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현재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브레인시티 쪽에 공동주택 부지 및 지원시설 용지 같은 것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 분양한 일정들 이미 지나긴 했지만 앞으로 2차 공급, 3차 공급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브레인시티 한번 어느 정도 금액에 공급이 됐는지 한번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브레인시티 평택을 넘다 미래를 담다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 여기가 지제역, 여기 이제 요렇게 은행 낙엽잎처럼 생긴 게 이제 브레인시티인데, 여기가 이제 산업단지하고 공동주택 부지, 그리고 대학병원, 대학교 부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균관 대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됐고,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안에 공동주택 부지와 그거를 쓸 수 있는 근생 용지라든가 단독주택 용지 같은 게 요번에 이제 1차 공급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요 공급 금액 같은 거 한번 살짝 보고, 왜냐면은 최초 공급 금액과 입찰 금액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대략 여기 브레인시티가 얼마 정도에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공급 일정이었죠. 이제 18일 날 분양 공고가 떴는데 지금은 이제 29일이니까 낙찰자 선정까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2차 진행이 또 될 텐데, 그런 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보면 이제 온비드 꾸준히 보셔도 되고, 이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쪽에 이제 고객센터나 이런 관심 고객 등록이나 이런 거 해놓으시면은 알람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를 볼 건데요. 공동주택,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요게 이제 좌측에 은행 낙엽잎의 좌측면인데, 여기가 당초에 이제 성균관 대학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주대병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제 브레인시티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건데, 성균관 대학교는 무산이 됐고요. 아주대병원은 진행 중입니다. MOU까지 체결해가지고 상당히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 이제 상업지하고 이제 주상복합용지 요러고, 그리고 공동주택 7, 8이 나온 거죠. 상업주택 용지는 이런 식으로 필지가 구획돼 있고, 공동주택 7, 8이 먼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아파트가 먼저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공동주택 용지 이제 공급 예정 금액을 보면 요게 이제 입찰 가격이거든요. 여기보다 이제 더 써서들 가져가시겠죠. 금액 단위가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1000억대, 900억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아파트 하나 짓는 게 7번이 1000억대고 하나가 이제 900억대 해가지고 이제 분양해가지고 이제 하겠죠. 그리고 이제 주상 복합 용지 해가지고 나온 게 700억대 이렇게 나온 겁니다. 730억대의 최초 입찰 금액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런 부지들이 얼마 정도 한다. 그리고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0억대, 그리고 여기는 이제 50억대, 50억, 80억, 70억, 땅값만 요런 겁니다. 그리고 요게 시작가인 거예요. 시작가. 여기서부터 이제 입찰 금액을 더 써가지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평균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100% 아니면 100% 이상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무조건 100% 이상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졌을 때 수익률이 남냐 안 남냐, 요런 거는 이제 부동산 법인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시는 거고, 건축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일부 자본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들어가시는 거고, 지원시설 용지라고 있습니다. 이제 근생을 지을 수 있는 지원시설 용지가 있는데, 여기 요렇게 세 군데 있고, 여기는 지금 빠졌어요. 여기는 아마 2차로 분양을 하겠죠. 그래서 노려보실 만한 거는 여기도 괜찮다. 현재 지원 1, 그리고 6, 7, 8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이제 많이들 다 넣겠죠. 어디는 이제 미달도 나고, 유찰도 되고, 어디는 이제 100%에 넘게 한 130, 40%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지원 시설 용지들이 이제 낙찰이 된 거죠. 공매에서. 지원 시설 용지 1 같은 경우, 1의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20억대, 10억대 뭐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한 겁니다. 10억대, 20억대. 여기는 뭐 지원시설 7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이 작다 보니까 뭐 10억이 안 되는 9억대 정도에 분양을 했던 거죠. 5층 이하로 지을 수 있고 건폐율, 용적률이 이렇고 면적 쭉 나와 있고 해가지고 지원시설 용지 브레인시티에 여기 이제 근생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뭐 비싼 건 한 20몇억 했고 싼 거는 이제 뭐 한 10억 정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최초 입찰 가격 때문에 이거를 배당 받아 가신 분들은 뭐 20억짜리를 30억에 가져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분양한 금액은 그렇다. 분양한 금액은 그렇고 낙찰 받아간 금액은 각각 토지마다 틀리기 때문에 코너 땅은 조금 더 비쌀 거고 뭐 중간에 낀 땅은 좀 더 쌀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차이 나겠죠. 면적 따라도 차이가 날 거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브레인시티가 시작을 했다. 머지않아 이제 삽을 뜨기 시작할 거다. 요거는 이제 단독주택 용지도 요 가운데만 했습니다. 요쪽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요번에 못 하신 분들은 여기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브레인시티 이제 단독주택 용지가 이렇게 나왔다. 분양 가격은 이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고 4층 이하고 점포 겸용이기 때문에 상가주택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가가 이제 4억, 뭐 3억, 5억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요거에 입찰가를 써가지고 낙찰을 받으면 대부분 요거보다 높게 쓰겠죠. 낙찰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건축해가지고 건물 짓고 하면은 여기도 대략 건물 다 지으면 한 10억이 넘는다. 요런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시티가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토지 이용 계획 분양을 보게 되면 브레인시티는 대부분이 이제 산업용지입니다. 전체 한 60% 정도 70% 정도가 산업용지고 이 대학교 부지를 빼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이제 근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가지고 살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소비들을 하게 될 거고 그 소비가 얼마나 이루어질 거냐에 따라 이 근생 땅들의 값어치가 좀 달라지겠죠. 아파트가 이 정도 지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학원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여기가 이제 조성이 될 거고 대학교가 됐더라면은 정말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됐겠죠. 성균관대학교가 들어왔더라면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을 건데 아주대 병원이 들어옴으로써 그 수요들도 어느 정도 있을 거다. 이분들이 이제 장기 요양을 하게 되거나 하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원룸 같은 걸 얻어가지고 보호자가 거주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차로 왔다 갔다 하시고 하겠죠. 그래도 대학병원이 이제 근처에서 뭔가 이거를 활용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거주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은 이 산업단지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거주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 요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주를 하고 그 자제분들이나 그분들이 이제 모임이나 회식 같은 거 할 때 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될 것 같아서 이게 낮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부나 학생들이 이용할 거고 밤에는 근로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녁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상권이 조성이 되겠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조성이 될 거냐,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초등학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유치가 되고 했으면 여기도 어느 정도 괜찮다. 그리고 이 대학교가 다른 대학교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그래서 총 사업 면적이 어떻게 되고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브레인시티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지도로 보도록 하죠. 평택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쪽이 이제 안중입니다. 왼쪽 부분이 안중이고 여기가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 요즘 굉장히 핫하고 지제역 쪽도 굉장히 핫한데 그 줄기를 따라서 이제 조금 우측으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낙엽처럼 생겼죠. 이렇게 은행 낙엽처럼 생긴 여기가 이제 브레인시티고요. 대부분 요 회색깔이 다 산업단지. 산업단지고 아까 보셨던 게 이제 공동주택 7, 8 뭐 이제 지원 뭐 준주거 상업 요런 데 이제 분양을 한다. 여기도 어느 정도 토지를 함에 있어서 투자 가치가 있느냐, 어느 정도 이 안에서는 토지가 이제 충분히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요 정도 세대수라고 보면은 요거 이제 반경으로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좀 편하겠죠. 브레인시티를 반경으로 한번 보면요, 요 정도 되는 사이즈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 규모냐,
반경 880m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에는 어느 정도 세대수가 살 건가 보게 되면은 반경 880m 이렇게 때려보면 브레인시티 어느 정도 인원이 사느냐, 반경 880m면은 이 정도 되는 인원들이 사는 겁니다. 지금 더샵이라든가 지제나 뭐 이런 데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 정도의 인원이 그 브레인시티에 이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나오는 거죠. 브레인시티에 조금 더 밀집도가 높은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브레인시티에 공급되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이제 프리미엄이 막 붙어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기 이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거주할 수 있는 새롭게 조성되는 그런 단지가 되겠죠. 그리고 요 반경 880m면은 고덕으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덕으로 보면은 한 요 정도 되는 아파트 필지가 브레인시티에 들어가는 거고, 지제역 쪽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지제역이 다 들어가는 정도가 브레인시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세대수로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고, 그로 인한 상권들이 조성이 될 거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고덕 쪽에 이제 이런 그 용지들,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라든가, 뭐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 거라든가, 뭐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체를 이제 중흥건설에서 전부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지만, 여기 만약에 토지가 필요하다라면은 어느 정도 피를 주고라도 구매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찰 받으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이제 연락을 하거나 또는 그 루트를 찾아가지고 여기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걸 뭐 찾아가지고 거래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브레인시티가 어느 정도 요 정도 투자 가치는 있고, 토지가 요 주변에 브레인시티에 이제 흡수되지 않은 토지들이 지금 상당히 비싸고, 요 도로를 따라서도 굉장히 토지 가격이 많이 형성돼 있죠. 나중에는 요 고덕 국제신도시와 이 구시가지 중간에 지금 비어 있는 데도 아무래도 다 뭐 아파트나 도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제역과 고덕과 브레인시티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모습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평택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브레인시티의 현재 공급 진행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한 분양 가격,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토지로만 놓고 봐도 어느 정도 투자 가치는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 투자의 매력도가 어느 정도냐면 고덕, 지제, 브레인시티 이렇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뭐가 필요하시면은 문의를 주시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 물건을 찾고 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토지 분양 소식이라든가 이런 게 궁금하시면 제 거 구독, 알람 이런 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브레인시티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뭐 관심 고객 등록이나 이런 거를 등록해 놓게 되면은 나중에 다 문자나 뭐 이런 걸로 연락이 가시니까 그런 걸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